안녕하세요. 적중 예상 문제집 두 번째 강의 고조선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2000년 역사가 단, 연, 위, 막 4개 마디로 나뉜다고 했죠. 요 4개 마디와 관련된 심화 지식들 우리가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자조선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갖다 공부하셨다면 기자조선이라는 단어의 의미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자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 무렵입니다. 단, 연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원전 200년경 12세기경인데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대략 기원전 한 1000년경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책봉하였다. 조선의 이제 사람들, 사대적인 역사관을 가진 애들이 중국 역사에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썼던 게 요 기자 조선과 관련된 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비왕은 뭐냐면은 이거는 특정 시기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이제 고조선의 비왕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고추가 그리고 신라의 칼문왕 같은 칭호들을 봤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 못지않게 강력한 귀족들을 갖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고조선의 이제 비왕 이런 명칭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심화, 첫 번째 요 심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고조선 단, 연, 위, 망 중에 있죠. 망과 관련된 세부 순서예요. 이거는 시험에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망하는 그 과정 순서로 갖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조선에 속한 1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한가 전쟁을 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1단계가 얘 때문이에요. 예왕 남녀란애가 원래 고조선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고조선을 배신하고 있죠. 한나라에 투항하는 거예요. 투항하는 거예요. 한나라에. 그러면 한나라는 기분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한나라가 이 예왕 남녀가 다스리는 지역에 진해군 행정구역을 설치하게 돼요. 창해군을 갖다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왕 남녀의 한나라 투항과 창해군 설치 이게 이제 고조선과 한나라의 갈등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이 손해를 봤어요. 고조선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고왕. 위만의 손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우고왕이 한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요동에 군사를 보내서 한나라의 서파라는 신하를 갖다 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무제, 한나라의 당시 황제였던 한무제 싸움 좀 하게 생겼죠. 싸움을 못 자요. 한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황제야.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조선을 침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고조선이 중국한테 맞아서 바로 망했어요 하면 뭔가 이제 좀 품이 안 나죠. 그래서 한 번은 막아냈다는 거예요.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했는데 1차 패수전투에서는 고조선이 승리를 하고 한나라를 막아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내분으로 망하였다. 그 일부 세력은 있지 않습니까? 남하를 해버려요. 남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랑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 세력은 있죠. 배신을 해가지고 우거왕을 갖다 뒤에서 찔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내분으로 멸망하게 된다. 요게 이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 이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왕남녀, 창해군, 한해서파, 그리고 패수전투, 내분으로 멸망. 고수가 되려면 이 과정들을 갖다 익혀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참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고조선은 저기 북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 일대. 근데 우리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 남쪽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갖다 고조선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 연결고리가 뭐냐? 자, 단년 위망에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죽는 게 아니라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남하라 했어요. 이게 이제 고조선과 우리의 연결고리예요. 또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가의 전쟁을 반대하던 세력이 있죠. 우리 고조선 하면 상대부 장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상 중에 하나인 조선상 역계경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인물들 일부가 남하를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 때문에 고조선이 우리랑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보다는 첫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고조선과 관련된 순서예요. 딱 보면은 그러니까.
단연위망 그리고 있죠. 기역번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기역 망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위만이 고조선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니은번 여기. 그리고 한이 고조선의 형태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디귿번 여기. 그리고 예의 남녀가 주민을 이끌고 한에 투항하였다. 요것도 여기. 고조선의 군대를 보내 서파를 살해하였다. 요것도 여기. 지금 보니까 망과 관련된 사건이 4개가 나와 있고 있죠. 얘들 순서를 갖다 잡아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망의 세부 순서 묻는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순서 한번 잡아보죠. 자, 한가의 전투의 시작이 이제 리을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왕 남녀.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파사례요. 서파사례. 이 서파사례에 보복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침공을 하고 있죠. 그 결과 이제 우고왕이 이제 살해되고요.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왕검성 함락.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조선 영토에 있죠. 한나라가 사군현 한사군을 갖다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 순서는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니은 맨 앞으로 빠지고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도 이제 조금 변형이 돼 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 단, 연, 위, 망중 요 포인트가 이제 요 망이에요. 망. 위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의 등장, 요 포인트.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망할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들, 요 2개를 갖다 구별할지 아냐. 역시 순서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가보 보니까 왕 아래 대부, 박사 등 직책이 있었다. 상대부 장군 등 직책이 요 시기 때부터 요 시기에 걸쳐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맞고. 그리고 이제 한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나로 빠져야 되죠. 얘는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중개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위만이 집권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이제 맞네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군과 고인도의 분포를 통해서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나가 아니라 이제 고조선이 초기 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고조선. 고조선이 그러니까 요령 일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모습이니까 요거는 이제 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위만 조선 때는 이미 한반도 북부로 이제 밀려나 있을 때요. 요 시기 때 한반도 북부로 이미 밀려나는데요. 뭐. 자, 다음에 이제 밑줄 친 기역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역시 이제 순서 문제네요. 진번 그리고 이제 망명자를 건드리고 왕이 되었고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왕검이라든지 진번 이런 키워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왕이 망명하였다. 연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무리 수천을 이끌고 상투를 들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서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위만 얘기하는 거죠. 배신자 위만. 위만이 준왕의 왕위를 갖다 찬탈하는 사건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만 주손 이후의 사건으로 오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3번 선지만 확인할게요. 조선상 역계경,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고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이제 남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요 4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만조선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전부 이제 위만조선 이전에 있죠. 요 시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44번. 제가 이제 문제 자체, 질문 자체 줄을 쫙 끊은 거니 이 문제 전체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국 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자,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은 뒤에서 쫙 한번 정리할 건데 미리 한번 보면 있죠. 중국 기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게 관자 산해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관자예요. 왜? 최초로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서, 중국 역사서 통틀어서 가장 먼저 최초로 언급한 책이에요. 그래 관자 산해경 고단도 지식이지만 우리가 이제 고수가 되려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삼국지 동의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盛하죠.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의 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연과 고조선의 경쟁 관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연과 경쟁하던 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 때 이미 우리 부왕준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도 왕호를 쓰고 이미 쓰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의 망명에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자, 고조선과 관련된 연도관각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세기 초니 뭐 이런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7, 8, 2, 56 해가지고 이제 구신청철과 관련된 연도관각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고조선과 관련된 연도관각이다 합니다. 5 다음에 있죠. 4, 3, 2, 1 이렇게 뽑으면 고조선과 관련된 연도관각이 나와요. 요 2는 고조선이 성립된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있죠. 고조선이 이제 철기를 받아들인 시기, 기원전 5세기. 그리고 3, 4세기 있죠. 요 시기가 연과 경쟁하던 시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더 유명한 거는 기원전 3세기경 있죠. 부왕준왕 때요. 부왕준왕 때 고조선과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는 있죠. 위만조선의 성립. 기원전 200년경에 위만조선이 성립하게 돼 있어요. 기원전 BC 194년인데 그걸 연도를 외울 필요 없어요. 기원전 200년경에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위만조선이 100년으로 가요. 100년. 기원전 108년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 외우지 말고 기원전 100년경에 멸망한다. 위만조선이 기원전 200년경 성립해서 기원전 100년경 멸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촌 위만은 고조선의 망명에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정확한 선지예요. 위만조선은 기원전 100년경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고 이 지역은 한해 9년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역시 맞는 선지죠. 2번이 지금 틀렸어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있죠.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자, 그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 복장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두 가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상투를 들고 있죠.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는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해석을 갖다 달리한 거예요. 이게 중국 애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흰 옷, 우리 민족의 흰 옷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입장에서는 오랑캐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상투를 들고 흰 옷을 입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자,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물들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들을 우리가 세트로 정리했고요. 정리를 하고 단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 설화를 담고 있는 책들이 되게 드물어요. 이 책들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단순 기록을 담고 있는 책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동국이라든지 뭐 그 동자 들어가는 이런 책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에 보면 단군 조선이 있죠.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문장 서술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단군 신화를 갖다 얘기하는지 건국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지 단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을 얘기하는지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세모를 쳐넣겠습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00년경 위만은 우구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어때요? 그러니까 200년경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우구왕은 위만의 손자야, 손자. 우구왕이 아니라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그래서 3번이 명백하게 틀렸네. 그러면 2번에서 당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3번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인문학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애매한 선지들이 있으면 애매한 선지에서 승부 보지 말고 있죠. 쉽고 명확한 선지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위만 조선은 한해 침략에 맞서서 1차 접전 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우리 그냥 망하진 않았다고 했죠. 한번 막아내고 있죠. 내분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맞는 선지. 자,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원전 4세기경 우리 5431했죠. 4세기, 3세기가 연과 경쟁하던 시기예요.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세기에는 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왕, 준왕 같이 우리도 이제 왕후를 쓰기도 했어요.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아빠왕, 아들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진번, 임둔 등을 복속시켰다. 요 진번, 임둔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한사군이 낭랑, 진번, 임둔, 현도예요. 한사군 다 외울 필요 없어. 근데 낭랑은 워낙 유명하죠. 끝까지 남아있었던 곳이라서. 그 다음에 진번, 임둔은 있지 않습니까? 위만 때 확장된 지역이에요. 위만 조선이 잘 나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진번, 임둔. 이 진번, 임둔이라는 키워드 알아둬야 돼요. 현도는 뭐 거의 몰라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초에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하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금 고려는 있죠.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고구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리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있죠. 고조선과 관련된 단군조선 자체를 기록한 사서는 조선시대 때 되게 많이 등장해요. 아까 봤던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동국통감을 계승하는 역사서, 조선 초에 이제 동자 들어가는 있죠.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밝히고자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자, 단군 신화. 고조선에 말도 안 되는 있죠. 곰이 사람을 낳았다는 있죠. 사람이 되고 사람을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 단군 신화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미신 같은 이런 얘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유교적 합리주의 때문에. 꽤 특이한 역사서가 이런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무신직건기 그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요 원간섭기 건문세족 시기에 충렬왕 때 삼국육사와 제왕운기예요. 가장 초기에 있죠. 단군 신화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여기서 오답선지로 자주 나오는 게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하나 이제 그 삼국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갖다 언급한 문구가 뭐냐면 평양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양에는 선인 왕검이 살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갖다 고조선에 대한 뭐 본격적인 기록이라 보기도 어렵고 단군 신화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를 갖다 최초로 기록하는 동시에 우리 단군 조선이 언제 건국되었다에 대해서 중국의 요임금 때 요임금이 중국의 거의 이제 시작 중국을 갖다가 나라로 만든 제대로 나라로 만든 중국의 거의 시작과 맞물리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임금 때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역사랑 중국 역사랑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요임금 때 조선이 건국되었다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요고동시, 요고동시, 요고동시. 시험 선지에서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제시조는 외우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 전기 때 지리지 두군이 단군 신화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랑 그 유명한 동국여지승남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이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고조선을 기록한 역사서는 관자 처음으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해경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자, 고조선의 성립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단군 신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 등 농경과 관련된 것을 주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단군 할아버지의 아빠 있죠. 환웅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얘들 데리고 왔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홍익인가.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요고동시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하고요. 단군 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 이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동국 이상국집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동국여지승남. 동국 이상국집은 고려시대 때 우리 호 문무 권신 중 무신직검기 때 이규보란 인물이 쓴 있죠. 글들을 갖다 모아놓은 문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명왕편이 들어가 있어요. 고려 5대 역사서 중에. 요거를 갖다 넣어서 오답을 갖다 구성을 했죠.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올바르게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문헌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뭐 편찬된 관자이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고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그 책이 이제 관자이다. 조선 시대에는 기자 동네설을 인정하였다. 기자 동네설이 기자 조선설이에요. 똑같아요. 기자가 동쪽에서 왔다. 기자 조선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는 내용. 요 두 개만 이제 봐주시면 돼요. 다음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문헌은 삼국사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국유사가 맞죠. 그 다음에 제왕운기 삼국유사랑 동시대 거의 동시대 거의 비슷한 고조선을 갖다 초기에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조선 초의 이제 지리지들. 동사 강목은 지금 고조선과 관련된 단군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있긴 한데 단군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 신화와 관련된 있죠. 신화와 관련된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좀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기 안 다뤘다고 했어요. 연려실기술 조선시대 역사를 다룹니다. 고려사전료 고려 역사를 다룹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표제음주 동국사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국통감,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동국통감을 계승하는 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가 동국통감이 단군 신화는 아니더라도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얘도 같이 다루겠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표제음주 동국사락이 한 2번 정도 시험에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름 비슷한 이름은 없지만 이제 눈여겨봐 주셔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얘기 우리 다 다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이후에 주제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철기시대 때 등장하는 초기 국가, 5개의 초기 국가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또 등장하죠. 요것과 관련된 심화 지식들 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그리고 이제 사만을 구별하는 문제죠. 여기 보시면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스 보니까 이제 형벌이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 사람들은 노비로 삼았다. 여러분들 살사 있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노가 붙어버리면 부여가 됩니다. 살사노,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플러스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부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좀 변형이 되는 게 고구려예요. 제사노예요. 제가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있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고수, 엄밀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요 첫 번째 문장만 보고도 이거 부여 나와버려요. 근데 엄밀하게 준비가 안 돼도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1책 12법 12배로 갚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있죠. 감옥. 1책 12법이 있는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고구려와 부여가 있어요. 근데 고구려, 부여 차이점 중 하나가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 부여는 감옥이 있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범죄자들을 전부 다 배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부여는 감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얼음 같은 거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긴 한데 부여에서 이제 얼음을 사용했다. 제사를 지낼 때, 장례를 지낼 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부여를 끌어내고요. 부여와 관련된 선지, 기역, 니은 살펴보겠습니다. 6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다. 우리 마우조구가 하니까 4마리 같죠. 근데 플러스 사자, 대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축의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왕의 장래에는 옷값을 사용하였다. 자, 부여 캐릭터 잡아드릴 때 제가 있죠. 부여가 중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중국 한나라에서 귀족들 제사 지낼 때 옥으로 갑옷을 갖다 입히는 풍속이 있었대요. 거기 중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층들 제사 지낼 때 옥으로 갑옷을 갖다 만들어 입혔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시 이제 요 박스 보면 이제 은역이 나와요.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에요. 부여가. 은나라라는 중국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달력을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선지만 확인할게요.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 부여가 왕권이 좀 약한 나라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리고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면 왕이 쫓겨나거나 죽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여에 은근히 왕권이 강력했던 것 같은 흔적도 남아있다고 했어요. 궁궐도 있고 성도 있고 있죠. 감옥도 있고 창고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여와 관련된 기록이요. 요 감옥은 고구려랑 차이점이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구려랑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창고예요. 창고. 고구려도 창고가 언급이 돼 있고 부여도 창고가 언급이 돼 있는데 두 창고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여는 창고가 있죠. 왕의 창고예요. 왕의 창고. 그런데 고구려의 창고는 뭐냐면 부경이라 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창고예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약탈민족 초기에 침략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창고예요. 주변 민족들을 털고 그 털어온 거를 갖다 집에 이제 부경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다 먹고 나면 또 털로 가고 이게 이제 고구려인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창고와 부여의 창고의 차이점들 그리고 이제 부여의 왕권이 어느 정도 강했음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되는 겁니다. 뭐 장래 옷값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부여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선지 볼게요.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 이것 좀 어려운 선지인데 동해랑 관련돼 있어요. 동해가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은역 나왔죠. 얼음 나왔죠. 요거 이제 전부 중국 풍속이랑 관련돼 있어요. 부여. 그 다음에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가죽신을 신는다. 자, 가죽신이 목축의 흔적이에요. 목축. 그리고 이제 흰 옷은 우리 민족의 특징이죠. 부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여 사람들이 이제 가죽신과 흰 옷을 갖다 즐겨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 선지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요게 이제 부여란 거 골라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에는 지금 부여별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국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부여라는 나라가 나왔으니까 부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여에서 연결된 다른 나라. 말이나 풍속이 부여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누구일까요? 고구려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주위에 송백을 삼는다. 지금 선지들이 보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국가들이요. 근데 초기 국가 중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주위에 송백을 삼는다. 이거 고구려 초기 고분의 특징이에요. 고구려가 돌무지 무덤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송백은 소나무 친구들이에요. 침이 없어 뾰족뾰족한 이런 나무들을 갖다 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고분의 특징, 심화지식으로서 여러분이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사회 풍속, 역시 초기 국가 물어보죠. 니은과 대거 조금 까다로운 선지들인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봐요. 니은번 부여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행사를 지내지 않았다. 어때요?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건 잘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제사, 하늘의 제사를 갖다가 열심히 지낼 때는 하늘에 되게 고마울 때나 아니면 우리가 되게 위급할 때 이럴 때 제사를 갖다 많이 지내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날 때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런 때는 제사를 갖다 더 열심히 지냈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행사를 지내지 않았다. X.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이라면 신부집 뒷곁에 집을 짓고 살다가 요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며 처가에 많은 재물을 주고 아내와 자식을 집으로 데려갔다.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에 어긋나죠. X. 이거는 민며느리제와 크로스한 거예요. 민며느리제는 나중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가에 많은 채무를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옥제는 채무를 안 줘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미 노비 생활을 갖다 한 10년 한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때웠다는 얘기죠. 몸으로 때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때는 있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왜? 몸으로 때웠으니까. 몸으로 때웠으니까. 이런 이제 까다로운 선지들이 국사 고난도 문제들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까다로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 까다로운 선지로 승부하기보다는 평이한 선지들이 같이 나와요. 이 선지로 가능한 정답을 가깝게 끌어가시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고난도 선지들, 여러분이 공부했던 고난도 선지가 나오면 또 이제 그걸로 커버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막판에 가서 이제 상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군왕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이어 장수가 있었다. 자, 대군왕이 없다. 이 말은 왕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는 초기 국가. 부여고구려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만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지국의 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조라든지 동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힌트를 갖다가 쭉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뭐 바다 가까이 살았던 애들, 뭐 옥조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핵심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나무로 있지 않습니까? 큰 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나라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옥조가 돼버려요. 옥조의 가족장, 뭐 세골장, 그 가족묘를 얘기하는 거죠. 큰 무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봐주세요. 요거는 솔직히 이것만 보고는 딱 그 대군왕이 없으며 음락에 각각 장수가 있었다. 이 문장만 보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옥조라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옥조와 관련해서 이 문구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료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문구가 옥조랑 연결돼 있다. 대군왕은 없고 음락을 장수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배하였다, 장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옥조와 관련된 사료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9번은 보면 호랑이를 신으로 여겼다. 동해죠. 그리고 이제 후욱군 삼노 등 하오를 통치하였다. 우리 육군 삼노가 더 유명하다고 했지만 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옥조라든지 동해 이제 군장급들 이름이 이제 후욱군 삼노 이렇게 되고, 하오는 이제 백성이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 그리고 4번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애기들 머리뼈가 되게 연하거든요. 그 애기들 머리 위에 돌을 올려서 애기들 머리를 갖다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특이한 개성만발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만이에요. 제가 사만 캐릭터 잡을 때 되게 개성이 강하다, 특이한 풍속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특이한 풍속 중 하나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만의 또 하나의 특이한 풍속이 바로 토실 흑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얘들 철기시대거든요. 철기시대 한참 지난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있죠.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토구를 파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청동기 때부터 지상가옥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철기시대인데 지하에 토실을 갖다 파고 사는 모습 보여줘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녀가 문신을 새긴다. 이것도 사만의 특이한 풍속. 개성이 아주 강하다니까요. 초기국가들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나라 사만. 자,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원전 1세기경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가 삼국과 더불어 부여독제, 동해 옥조, 그러니까 초기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영년이에요. 예수그리스도가 수도가 태어난 해.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0년경 고조선이 멸망하죠. 요 시기에 초기 국가들이 형성돼요. 삼국도 형성되고 초기 국가들이 형성돼요. 딱 하나 예외가 이제 부여 있지 않습니까? 부여는
고조선이랑 원래 공존했던 국가예요. 요 시기 이제 한 3세기, 4세기 무렵에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요 시기 고조선이 이제 멸망한 이후 요 100년 사이에 이제 국가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거를 갖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옥조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 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이건 옥조가 아니죠. 고구려 소옥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자식이 나라 장래하면은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 소옥제. 그다음에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 발달. 동해에 발달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방직 기술, 옷감을 짜는 방직 기술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며 소나말로 변상하였다. 체카 얘기하죠. 3번이 지금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1번도 맞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사만 중에 만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만을 이루고 있는 소국 중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 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자, 요 고구려 관리거든요. 고구려 관리 관모의 특징이 뭐냐면 새 털로 만든 그 기슬을 갖다 꽂아놨어요. 기슬. 이걸 조우관이라 부릅니다. 조우관. 이 조우관 보여주려고 이 문제 소개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초기 부여와 초기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초기 부여가 아니라 그냥 부여랑 초기 고구려와 관련된 그 시기별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 되게 어려운 지식이에요. 잘 안 나와요. 자, 기원전 4세기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고, 고조선 망하기 전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부여는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송화강 일대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1세기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100년 사이, 요 1세기경, 기원전이 아니에요. 그냥 1세기예요. 1세기경에 이미 왕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부여에서 뻗어나온 고구려도 따라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제 1세기경에 왕으로 사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3세기경 그 이천리 영토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얘들이 이제 되게 잘 나가요. 한 3세기, 1세기 때 왕후 사용하고 한 3세기 정도 되면 되게 잘 나가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얘들이 이제 쇠퇴하는 계기만 눈여겨서 봐주세요. 선비족. 자, 선비족이 연나라를 만든 민족이에요. 만든 민족. 선비족, 연나라가 우리랑 사이가 되게 안 좋다고 했죠. 일명 나쁜 년 시리즈에서 연나라 그리고 전연, 후연해서 우리 다뤘지 않습니까? 그 연나라가 또 우리 부여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란다. 선비족의 침입으로 연나라가 쇠퇴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부여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는 고구려에 있죠.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에 의해서 부여가 멸망하게 돼요. 이 문장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부여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고구려. 삼국시대 중에서도 이제 좀 초기에 있죠. 요 초기 국가들이랑 같이 경쟁하던 시기의 고구려. 자, 기원전 1세기경, 예수 그리스도 이전 1세기경, 고조선 망하고 1세기경, 요 시기 때 이제 고구려 건국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이제 졸본. 아주 오지산성에서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가 건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국된 나라를 주몽이가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자기 친아들인 유리왕한테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 소손호의 아들 온조라든지 비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친아들인 비류한테 빌려준다고 했어요. 비리비리한 비류가 아니라 유리한테 빌려준다고 했어요. 친아들인 유리. 이 유리왕이 고구려 왕 중에 제일 좀 찌질하고 이제 못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소손한테 이제 왕위를 갖다 빼앗고 있죠. 근데 왕이 되는데 자기 그 지지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왕 노릇을 갖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 부인한테도 버림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부인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이제 황조거라는 노래, 이건 문학사에서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뭔가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왕권이 약하니까 있죠. 주변 귀족들이 싫어하는 아들을 갖다 왕으로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아들을 갖다 또 살해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되게 찌질한 왕이에요.
근데 아들을 살해하는 모습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리왕의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두 가지 업적은 자, 부인한테 버림받고 있죠. 그리워하는 노래, 황조가라는 노래. 그 다음에 국내성천도, 고구려 초기 제대로 된 수도인 국내성천도 하는 내용. 요게 이제 유리왕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두 가지 출제 포인트. 그리고 이제 1세기경에 부여가 왕으로 쓰니까 진해도 왕으로 썼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부여 역사 이제 심화 내용. 부여와 관련된 사료에 써 있죠. 자, 보세요.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었다. 부여가 우리 초기 국가들 중에 영토도 가장 넓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가장 많았어요. 그 표현이 뭐 이렇게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하였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 짓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 오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생산하는 이런 모습들 등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료를 보고 여러분들 부여라는 걸 끌어내셔야 돼요. 순장 그 밖에 뭐 농사가 잘 안 되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런 문구도 있어서 부여라는 걸 끌어내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이미 1세기 초에 왕후 사용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알아주셔야죠. 심화지식으로 부여 고구려가 1세기 때 있죠. 왕후로 갖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3세기 말 음노족의 침략을 받아서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자, 음노족이 아니라 선비족이고 있죠. 3세기 말이 아니라 5세기 말에 고구려에 의해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원 후 3세기경 부여는 사방 2천리 면적에 8만 호의 가오를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부여가 초기 국가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갖다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문구예요. 뭐 굳이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사방 2천리 뭐 8만 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게 이제 부여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문구이다. 자, 이 문제는 틀린 포인트가 우리 4.24에서 이 포인트를 배웠어요. 2번 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호민과 하오가 전투에 참여하였다. 호민계층, 호민과 하오는 부여, 고구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옥조, 동해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선지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하오의 특징을 우리가 4.24 신분제에서 배울 때 얘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가 틀려버리는 겁니다. 4.24에서 배운 내용 신분제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초기 국가 중에 3개의 국가가 중앙집권화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이 경쟁하는 이제 고대 삼국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국시대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다루기 전에 있죠. 먼저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거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죠. 고대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때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중앙집권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무슨 왕 때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집권화를 했냐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 중앙집권화의 이제 완성 단계가 있죠. 뭐 1단계, 2단계는 하는데 완성 단계, 2단계가 완성 단계가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이에요.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이 어느 왕 때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되게 빈출되는 거죠. 근데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성기 왕 직전에 보면 항상 전성기 준비해주는 왕들이 있다고 했죠. 그 왕들이 주로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이제 소술망이 다 있고 있죠. 신라에서는 법흥왕이 다 있어요. 백제만 2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고위왕이 율령반포하고 침류왕이 불교 수용을 하게 돼요. 왜? 고위왕이 너무 조숙해서 중국의 불교가 제대로 잡히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율령을 갖다 반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는 수용을 갖다 못했던 거야. 그 빠뜨린 거를 나중에 이제 근초고왕 이후에 침류왕이 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하긴 한데 좀 쉬워요. 그러니까 거의 전성기 준비해줬던 왕을 갖다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는 좀 단계가 낮지만 초기에 이루어진 중앙집권화가 이제 형제세습, 부자세습, 부의 정비가 있습니다. 세습은 2개가 이제 세트인데 완성 형태가 이제 부자세습이에요. 부자세습이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부자세습을 암기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을 것 같은 부자왕들이 부자세습을 했다.
원래 이 부자가 그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는 아빠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이 돈을 많을 것 같아. 진대법 실시했으니까 막 퍼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있죠. 근초고왕이 돈이 많을 것 같아. 왜? 돈이 많은 주변 국가들 많이 침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있죠. 눌지왕, 누런 땅들을 많이 가진 땅부자왕이 있는 거야. 눌지왕, 얘가 돈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이제 부자세습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세습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기억을 한다? 요 부자왕 바로 앞에 우리가 배운 왕들이 형제세습 했다는 거예요. 태고에서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이지 않습니까? 태조왕 때. 그 다음에 고근침에서 근초고왕 바로 앞에 고의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눌소 해가지고 눌지왕 바로 앞에 내물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자세습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배운 왕들이 있죠. 요 왕들이 형제세습을 했다. 기억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정비가 그 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구역으로 갖다가 이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서는 이제 태고라는 커플왕이었죠. 커플왕.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는 백제 전성기왕, 백제 시스템을 짰던 성왕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우육시장이 소고기 시장의 소시지왕 말대조. 그러니까 우자가 우역, 그 다음에 육자가 육부 행정구역으로 갖다 정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암기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삼국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있죠. 우리 고구려와 관련된 지식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삼국의 성립이 기원전 100년경에 고조선 망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0년, 우리 이제 서기 0년, 서기의 기준이 되는 0년, 요 1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이 돼요. 우리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백제 신라일 것 같죠. 근데 뜻밖의 신라가 먼저 건국이 돼요. 신라가 먼저 건국이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요. 이 세 국가가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쿨할 것 같아요. 고구려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일 것 같아요.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야, 우리가 점령한 고구려 백제보다도 역사가 짧아. 뭔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조금 조작한 것 같아요. 조작해서, 야, 우리가 고구려보다 조금 더 먼저 생겼어.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고구려와 관련된 심화 포인트. 자, 졸본에서 동명왕 고조몽이가 이제 나라를 건국했는데, 자, 오녀산성이라는 오지산성에서 나라를 건국했다고 했어요. 왜? 부여에서 자꾸 쫓아오니까 험한 산에 그러니까 산적들, 산채, 기지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녀산성, 오지산성에서 만들어진 졸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초기 수도로 강이랑 연결할 때는 동가강유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몽이 건국에서 이 고구려를 유리왕, 친아들 유리왕한테 물려주고요. 유리왕의 유일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두 개의 업적이 국내성, 집안으로 전도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황조가 부인한테 버림받고 이제 찌질하게 이제 그 꾀꼬리를 부러워하는 노래를 갖다 불렀다고 했죠. 그 황조가.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라로 오는 것은, 자, 시조의 성은 고시인데, 자, 시조가 고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활을 잘 만들어 쏘았다. 누구예요? 주몽이 나왔네. 고주몽 얘기예요. 고주몽이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고구려. 학생들 간단한, 심플하게 이렇게 가죠. 근데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로왕하고 죽어버렸던 나라.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뭐뭐에서 나왔다.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우리는 처음에 기역번 요 박스를 보고 있죠. 고구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니은번 박스에 보니까 고구려란 이름 자체가 나와버렸어요. 어떤 나라를 물어볼 때 그 박스에서 그 나라 이름은 안 나온다. 어떤 인물을 물을 때 그 박스에서 그 인물 이름은 안 나온다. 어떤 인물의 이름이 나왔고 어떤 나라의 이름이 나왔다면 있죠. 그 인물, 그 나라와 관련된 다른 나라, 다른 인물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자, 계로왕은 백제 사람이죠.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뭐뭐에서 났다. 백제와 고구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누구예요? 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뭐뭐의 속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다. 주몽이의 이름을 붙여준 거는 고구려일까요? 부여일까요? 부여죠. 부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선지에 고구려가 없어. 선지에 고구려가 들어갔으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낚였을 거예요. 정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국의 성립과 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라의 기말지는 나정의 금계에서 태어났다. 요거 좀 고급 선지예요. 고급 선지. 마지막에 판단하죠. 어려운 거는 뒤쪽에서 판단하고 쉬운 선지, 기본 선지로부터 정답을 끌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동명왕, 동가강,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 이제 건국되는 지역이 이제 지역적으로 졸본, 강으로 치면 동가강, 주인공은 동명왕. 맞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유리왕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유리왕의 거의 유일한 업적. 맞네. 그 다음에 온조는 한강에서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백제를 공국하였다. 이거 역시 맞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 신라는 박석김, 삼성이 주도를 하였어요. 3명이. 그 중에서 이제 박혁거세는 나라를 세운 인물이고 있죠. 기말지 세력은 나중에 신라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세력입니다. 나정 있지 않습니까? 김알지 나정 같은 경우, 나정은 박혁거세의 알이 발견됐던 곳이요. 나정. 그리고 이제 김알지 있지 않습니까? 김알지의 황금색 박스가 발견된 것은 계림이에요. 계림. 요 2개의 키워드를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2번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요게 되게 까다로운 선생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냥 나정과 계림을 갖다 구별해서 오답 선지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라의 진짜 수도는 나정을 중심으로 형성됐을까요? 계림을 중심으로 형성됐을까요? 신라의 진짜 왕이 김씨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계림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 수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림이라는 단어가 신라 수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월성, 월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라의 왕성을 월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월성이 계림에 있어요. 계림에. 그래가지고 나정과 월성을 구별하는 좀 고난도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평범한 지식에서 정답으로 쫓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있지 않습니까? 백제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선지가 이제 하나 출제가 돼 있어요. 영산강이 저기 전라도 일대에 있는 강이에요. 솔직히 이것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산강이 소개가 됐어요. 선지에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들을 정벌하 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이제 형성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산강은 백제와 관련된 지리적 키워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부터 있죠. 삼국시대 진입 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와 관련된 심화 지식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